쳤죠? 따라하세요. 통분, 유리와 인수분해. 줄여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통유인. 이렇게 외우기 좀 편하겠죠? 해서 우리가 통유인 중에 뭐 할까 하고 잘 판단을 하면 된다. 자, 따라하세요. 무한대 곱하기 0꼴. 얘도 똑같아요. 따라서 통유인. 그 중에 하나 그냥 처리를 해주면 된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예제형으로 볼까요? 자,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면 0분의 상수하니까 얘는 뿔만 무한대. 여전히 발산이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여기 대입하면 여기 몇 분의 몇?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여기 몇으로 가겠는데? 3분의 1, 0으로 가겠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의하는기네요. 그러면 통유인 중에 하나 해야 돼? 뭐 할까? 통분해 유효할 게 뭐가 있어요? 인수분해할 게 뭐가 있어? 분수에 덧셈 뺄셈은 우리가 통분부터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통분해보면 나만 하고 넘어갈게. 너는 안 쏘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 그리고 써놓고요. 통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하고 x-3 그대로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3 한 다음에 플러스 x-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소거시켜주면은 이제 누가 소거가 되겠네요. x 소거가 되겠지. 이렇게 딱 맞겠지? 그럼 새로운 극한식이 있으니까 또 뭐하고 뭐하면 대입하고 관찰해보면 대입하면은 분모는 몇이 되죠? 마이너스 9. 분자는 몇이 되죠? 2 있죠? 그래서 정형이니까 바로 끝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는 이건 주로 이제 미분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f 한 다음에 이상해. fx 이게 일반적인데 f 한 다음에 이 안에 식이 유리식이 또 들어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속함수가 뭔지는 알죠? f, g, x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합성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얘를 겉함수라고 부르고 얘를 속함수라고 부르죠? 그때 우리가 합성함수는 다른 범위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할지 모르겠을 때 가장 일반적인 평범한 방법이야.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UT 일단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속함수를 치환해서 푸는 것도 괜찮은데 얘는 좀 발상을 외워두면 조금 편하긴 하거든요. 예시가 이게 맞나? 네. 얘네 한번 써볼게요. 나는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은 요건 좀 모양이 특별하니까 치환하긴 할 건데 보통 통째로 치환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런 꼴에서는 이렇게 하나에 n이 포함된 항만 보통 치환을 해요.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나는 역수를 치환할게요. n분의 1을 n을 x를 n분의 1을 x로 치환을 할게요. 역수를 치환을 하는 거예요. 역수. 이거 좀 외워두면 편해요. 자, 그러면 리미트 해가지고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 x가 n이 무한대로 갔어? 그럼 여기도 무한대로 갈 때 x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하면 돼요. 무한대면 1하면 어디로 가겠네? 0으로 가겠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 x는 0으로 가긴 하는데 x가 0으로 간다 하면 따라하세요. 0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0.00001도 포함된 의미거든.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1 하면은 양수분의 양수니까 무조건 무슨 수? 양수. 그래서 정확히는 치환할 때 0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될까? 0 플러스로 간다? 이건 좀 기억해놓으래요. 답의 결과는 보통 바뀌지 않지만 소수량이면 감점이에요. 감점이기 때문에 정확히 써줘야 하고. 자, 그러면 하나씩 써봅시다. n 대신에 n과 x가 역수라 그랬죠? n 대신에 뭐라 쓰면 되고? 요렇게 그냥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먼저 하고 이따가 너네가 쓰면 돼요. 자, f 한 다음에 뭐라고 쓸까 안쪽을? 3 플러스 2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2x 마이너스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fxc를 알려줬죠? 거기다가 그냥 x자리에다가 여기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묶어 쓸게요. 이게 제곱이니까 9 플러스 12x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분 너무 좋아. 누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너무 좋죠? 대입하면 0분의 0꼴이죠? 그러면 통유인 인수분해해가지고 x 소거시키면 딱 좋겠죠? 바로 소거 약분할게요. 여기서 그냥 그럼 뭐라고 쓰면 되니? 12 플러스 이렇게 쓰고 이제 새로운 극한식이니까 대입하면은 몇인 거 확인?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네, 써보세요. 중요한 건 여기서 역수를 치환하는 게 좀 발상적이에요. 여기서 역수를 치환하는 이유는
아니 왜 굳이 3 플러스 n분의 2도 아니고 n분의 2도 아니고 왜 굳이 n분의 1을 x로 취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 이거는 3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미분계수의 정의 꼴로 변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좀 발상적일 수 있거든요. 굳이 존나 의미없이 갑자기 왜 n분의 1이네 생뚱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미분계수를 배우고 나면 미분계수 정의 꼴이라서 저렇게 하는구나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발상적이지만 배우세요. 썼어? 이렇게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곱하기 0꼴도 어쨌든 변형해보면 0분의 0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좀 발상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 따라하세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네 얘는요 따라서 통유인 에다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말해보세요. 최고차항은 묶어내기. 두 가지 요거 하나만 그냥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한번 예제 1번부터 봅시다.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면 얘 뭐가 돼요? 무한대. 얘 뭐가 될까요? 엄청 큰 수에다가 x 있으면 얘도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뭐뭐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고 통분할 수 없죠. 분수가 쓰면 아니니까 유리화할 것도 없죠. 루트가 없으니까 인수분해 x로 묶어내는 게 의미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최고차항을 묶어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묶어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 2차죠? 그럼 x제곱으로 그냥 묶어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하고 써보고 그러면 항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나요?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뭐가 되죠? x분해하고 엄청 큰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극한식이 됐으니까 또 뭐하고 뭐한다? 대입하고 관찰하면 대입하면 얘는 뭐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엄청 큰 상수가 무조건 몇이야? 0 무한수예요. 0으로 가니까 1-0에서 무한대 곱하기 1 이라서 뭐가 되는 거 확인. 자 그래서 얘를 나는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쓰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x가 뿔만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얘가 몇 차식이죠? 2차식. 다항식 2차식이든 3차식이든 4차식이든 다항식은 최고차항을 묶어내잖아? 그럼 무조건 최고차항 배수만 딱 남고 뒤에는 싹 다 무한소가 돼. 몇 차든 상관없어. 다 무한소야. 그래서 따라서 다항식은 최고차항을 문다. 이걸 전제 조건을 깔아버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그냥 통유인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어차피 다음 시간 내가 최고차항을 볼 거니까. 간단. 아무 때나 안 되고 필만 못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요,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아요. x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습관적으로 치환해서 무한대로 가는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만들고 싶으면 내가 x랑 9가 반대되는 새로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t를 놓을게. t는 x랑 9가 반대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9가 반대인 t는 어디로 가겠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바꿔서 치환을 해서 다루는 게 좋아요. 실수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습관을 돼요. 자 그러면 안쪽부터 해봅시다. 루트 한 다음에 자 x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t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제곱하면 어차피 함수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x 대신 부호 반대인 뭐로 써주고? 마이너스 t 플러스 5 하고 x도 뭐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아 하나 빼먹었다. 따라서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해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 능이 빼버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t는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좀 더 그렇게 하려고 여기 넣으면 난 밑에다 썼으니 밑에 그냥 쓸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무한대로 바꿨죠? 이제 대입하고 관찰하기 하는 거야. 대입하면 여기 몇 차식? 뭐? 여기 안쪽 2차식이지 다항식이지 최고차항만 보면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고차항만 보세요. 최고차항이
얘만 딱 보면 어제 무한수에 묶어내면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최고차만 보면은 무한대 이렇게 간다 생각하면 돼요. 빼기 얘도 어디로 가죠?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따라서 통률이 통률 중에 뭐 쓸까? 루트 있으니까 유리화부터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 분자를 유리하면 분자는 마이너스 t 플러스 5만 나올 거고요. 분모는 루트하고 t제곱 어떻게 되게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는 계수만 보니까 굳이 뒤에는 쓸 필요가 없어서 이것만 쓴 거고 암산할 때 이렇게 암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몇 차로 간주? 1차로 간주하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 무한대 꼴 그럼 최고차는 계수비 수렴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고차 계수는 여기는 몇이고 1차 계수가 루트 1이니까 1이죠? 2였으면 루트 2로 해석해야 돼. 1 더하기 1이니까 몇 분의? 2분의 여기 최고차 계수 이렇게 수렴한다 바로 쓱싹 해버리면 되는 거겠죠? 1번 풀면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x가 마이너스 만으로 간다. t를 마이너스 x로 치환하고 t가 무한대로 갈 대로 바꿔서 보세요. 습관을 그렇게 배우면 좋아. 수투는 미적분이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일단 무조건 치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묶어내기 하면 어떻지? 뒤에 뭐 나왔냐? 몇 번까지지? 수렴하는 걸 만드니까 6번이나 됐던 것 같고 뭐지? 합성함수랑 구간분할함수랑 절대값 함수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자 일단 뒤에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오늘 내용 중에 외워야 될 것 중에 그냥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에서 외워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 자 따라서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관찰했을 때 정형이면 바로 끝이야. 확정형이면. 근데 뭐가 될 경우에는 부정형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식변형. 어떻게 식변형할 거냐를 묻는다면은 정석은 그래. 교과서적인 풀이는 얘는 분모의 뭐로 나눈다? 분모를 안 써도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나누다 보니까 그냥 분모 분자의 차수를 이용하면 되더라 였던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은 셋 다 똑같아. 따라서 통유리 통분하거나 유리하거나 인수분해해서 변형한 다음에 처리하고 약분할 거 약분하고 처리해서 다시 대입하고 꼴 파악을 또 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도 충분해요. 따라서 끝까지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정형이면 끝이야. 부정형이면 누구만 방법이 다르다고요? 무한대는 무한대는 차수를 비교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0분의 0,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뭐 중에 하나면 된다. 통분, 유리화, 인수분해. 통유인 중에 하나하고 약분해가지고 그냥 처리해주면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렴하는 꼴 만들기 또는 수렴하는 꼴 묶어내기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얘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합성함수랑 가우스랑 구간분할하는 쉬워요. 절대값도 있네. 31분 중 문제는 못 봐줘요. 자, 수렴하는 꼴 만들기는요. 직관적인 해석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정석대로 풀 수도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x가 0으로 갈 때 f는 2로 수렴한대요. 극한값 2다, 극한 2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EF, 갑자기 EF가 나와. EF-G가 1로 수렴할 때 뭘 물어봤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으로 했었을까요? 뭐야? 뭐 이상해. 내가 이거 꾼거나? 나 분명히 이거 여기 추가했는데 줄거? 없어졌어. 이거 잠깐만. 이거 알파가 작다 이거 내가 썼던 거 같은데.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F가 2로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나쁘진 않아요. 따라하세요. F형은 2.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 원래 틀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자면 F는 2로 수렴한데 근데 봐봐.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얘가 몇으로 수렴할 것 같은 느낌이? F가 몇으로 수렴한다고요? 그러면 EF는 몇으로 수렴할까? 그러니까 4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럼 얘가 몇으로 수렴해야 결과가 1이 될 수 있을까? 3. 얘는 3이겠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근데 엄밀하게 애매하면 바로 그냥 정의대로 갈 수 있어야 돼. 함수 해석하는 성질 이용해서 G가 진짜 3인가 궁금하다? 그러면 G는 라고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0할 때 GX는 한 다음에 우리가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하고 계산할 수 있다. 그걸 쓰는 거야. 함수 해석하는 성질.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G가 될까? 그치? F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 살짝 실수배 넣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EFX 양면 2를 곱해서 4 만들고 2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 그럼 EFX는 몇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얘 EF를 소거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EFX에서 빼기하고 얘 빼면 딱 되겠네. G는 낫겠죠? 그럼 EFX 이거랑 똑같은 말이겠지? 근데 지금 얘가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고 4. 얘는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1. 그럼 따라서 수렴 빼기 수렴. 그럼 리미트 뭐 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한 다음에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4 빼기 1에서 3 이렇게 확인하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직관적인 해석은 이거였죠? 대입관찰 보고 이거 2를 F는 2일 관대 그랬는데 왜 4? 그럼 얘는 3인가? 이렇게 하는 게 직관적인 해석인 거야. 근데 이거 애매할 때가 있어.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 풀다 보면. 그러면 정의대로 그냥 쭉 끌고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써도 돼요. 참고로 그냥 단순한 더하기 빼기는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틀릴 일이 없어요. 분수꼴이라든지 되게 복잡하게 막 곱하기랑 더하기랑 다 엮여있다든지 이러면 애매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더하기일 때 바로 그냥 저기 발산하면 절대 안 돼요. 발산하면 수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빼는 게 단순한 더하기 빼기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 좋다. 자, 아래 거 같은 경우는 F는 알파로 G는 베타로 수렴한대요. 수렴한다고 알려줬어. 극한이 존재한대. 자 그러면 따라서 수렴 더하기 수렴. 그럼 이거 수렴하니까 둘 다 수렴하니까 나 뭐 할 수 있고 리미트를 분리한 다음 따로따로 계산하면은 그냥 뭐라고 써도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얘도 이거 뭐 하는 거 확인? 수렴. 알파로 수렴. 이거 뭐 하는 거 확인? 베타로 수렴하는 거 확인.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뭐 할 수 있어? 바로 분리하고 따로따로 계산해서 뭐라고 써도 돼요? 알파 베타가 몇이다? 여기다. 미지수 쪽에 식중이니까 연립해도 되고 아니면 간단한 자연수 찾을 수 있으면 그냥 쓱 끝내면 되죠? 2, 3 하면은 딱 더해서 5 그러면 되겠죠? 누가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알파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분리하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3, 4번. 자, 얘를 봅시다. 자, 이번엔 F가 2로 수렴한 게 아니라 F는 몰라. 근데 X분의 F는 2로 수렴하는 게 확실하죠. 그때 얘가 몇이냐고 묻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fx에다 x를 누구 합성해 놓은 거야? x-1을 합성했잖아요. 따라서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그래서 우리가 정석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얘를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러니까 출제자가 심심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왔을까? 이거 뭐 해보라고 이렇게 내는 거야 보통? 인수분해하라고 내는 거죠. 인수분해 해서 쓸게요. x-2, x 플러스 2, f, x-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극한식 계산은 뭐 한다?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면 여기 몇 나와요? 0. 여기 몇 대요? 4. 그럼 따라하세요. 0이 아닌 수가 전체식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9번 된다. 다 바꾸면 빼내버리세요. 실수되니까. 얘 몇으로 수렴한다고요? 4. 그럼 4분의 1, 2 전체식에 곱하기로 연결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바로 밖으로 빼내서 몇 분의 1?
이렇게 빼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지금 뭘 한 거냐면은 0이 아닌 수가 전체식이라는 말을 뺄게요.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그게 실수라니까 밖으로 뺀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대입관 찰 때 뭐분의 뭐꼴이에요? 0분의 0꼴이니까 이제 원래 보통 얘를 처리하면 미분계수로 처리를 하는데 극한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치환을 이용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분모가 몇으로 갈 때야? 0으로 갈 때인데 얘도 0으로 가긴 하는데 모양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치환을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모양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얘를 t로 치환을 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4분의 1 리미트 t가 야 x가 2로 간대? 그럼 x-2는 몇으로 갈까? 2 대입해 보면 몇으로 가는 거 확인? 0으로 가는 거 확인. 이렇게 0으로 갈 때 써주고 그때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분모는? t. 분자는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극한식에서 이 모양이 똑같으면은 요게 세모분의 f세모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아. t분의 ft, x분의 fx 뭐 세모분의 f세모 다 똑같아요. 그건 어디서 배우냐면 우리가 미분계수에서 배워요. 근데 지금 그냥 모양만 똑같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는에서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2로 쓰면 4분의 1 곱하기 2에서 1분의 1 이렇게 쓰는데 치환하는 거 귀찮으니까 보통은 이 싹다 생략하고 요렇게 바로 그냥 모양 똑같잖아. t 치환하니까 t분의 ft 얘를 2로 수렴하겠네. 그래서 그냥 바로 2 이렇게 써서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한번 써도 돼요. 정석, 만약 서술형이면 저렇게 치환해서 푸는 게 맞아. 근데 애초에 서술형에서 이걸 쓸 일이 없다. 왜냐면 어차피 중간고사 때 극한 들어갈 때 미분계수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안 쓰면 미분계수 써요. 미분계수와 더함수 개념을 쓰기 때문에 쓸 일이 없어요. 서술형이면 여기 치환해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치환하는 거 한번 써보세요. 괄호 이렇게 한 다음에 생략하긴 하지만 그래도 써놔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x분의 fx가 0이잖아? 그럼 리미트 세모가 0으로 갈 때 세모분의 f세모 이것도 2고요.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1로 갈 때 x 10승 빼기 1분의 fx 10승 빼기 1 다 똑같아요. 다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치환해보면 똑같아요. 치환하면 얘를 t로 넣으면은 이게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아요. 몰라도 그냥 모양 똑같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개복잡하게 생겼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에 이렇게 돼 있고요. 미친. 그랬을 때 얘를 구하래요. 자, 이건 그냥 내가 쭉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나는 이거 따로따로 분리를 한번 해줄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하고 뒤에 건 뭐가 돼? 빼기 3. 이 몇으로 수렴한대요? 1. 우리 아까 간단한 더하기 빼기는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해도 괜찮다 그랬지? 얘가 몇으로 수렴했길래 4.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를 바로 가져와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는 4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얘를 구하래요. 아 미친! x 대 fx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x제곱분의 fx다. 그럼 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분모분자 뭐로 나눠버릴까? x제곱으로 나눠버릴 거야.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분자 나누기 x제곱 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 x제곱분의 fx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3분의 하고 3 곱하기 x제곱분의 f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식변형 했으니까 또 대입관 차례보면은 자, 여기가 몇으로 수렴할까요? 4. 얘는 무한 소. 얘는 몇으로 수렴해요? 4. 이렇게 되면 3, 4,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보면은 정형이네요. 4 빼기 1이니까 몇 분의? 3분의 3, 4, 12 더하기 2면 1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조건에서 저희 따라 한번 써보세요. 경험을 가져가서 좀 발상적일 수 있는데 경험을 해보세요.
이 유형에서 제일 뜬금없이 생뚱맞았던 문제가 C단계 좀 생뚱맞은 게 있거든요. 많이 손 넘는 발상 포인트가 있는 문제. 뭐지? 병신으로 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손 넘네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 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으면 이 묶어내는 거는 저 x제곱분의 f가 4라는 거 알면 이렇게 바꾸는 건 전혀 발상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f는 수렴한 어디로 쓰면 대입을 했을 때 f 무한대로 먼저 올라. 근데 x제곱분의 f는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 4로 수렴한 거 알기 때문에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는 발상적이지 않은데 그러네? 하나도 발상적인 거거든요. 이 정도는 뭐 발상적인 의미죠. 한번 넘어갈게요. 5번, 6번 두 개 남았나? 자, 5번 볼게요. 자, 얘는요. 수렴한 걸 만들기인데 내가 F는 몰라. 이로 할 때 이 F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몇을 수렴한지 몰라. 그럼 누구는 알아요? X분의 F. 그럼 내가 여기 양변을 뭐로 나눠버릴까? X로 나누면 얘는 딱 수렴하는 꼴 되죠? 수렴하는 꼴 되죠? 얘가 문제네.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뭐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한번 해보는 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한번 해보는 거. 만약에 애매하다면 루트 x로 나눠봐도 되고요. 근데 x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혹시 잘 안 보인다? 안 가리냐? 가릴 것 같은데? 괜찮아? 오케이. 가리면 얘기해줘. 그럼 루트 한 다음에 x제곱이니까 얘가 x분의 fx 하고도 x가 하나 더 나오네. 이렇게. 맞나요?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fx x분의 대입관찰하면 우리가 얘는 몇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지금? 4. 얘도 몇이에요? 4. 얘도 몇이에요? 4. 근데 얘는 몇이에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남는 건 남는 거로 따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루트 한 다음에 2 더하기 2니까 그게 몇이겠네요? 2부터 4니까 2이겠죠?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4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일단 한번 써볼래요? 그 C단계 문제를 내가 오늘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일단 한번 쭉 읽어는 봤거든? 읽어는 봤는데 오늘 범위에서는 한 문제, 이 뭐야 했던 그 한 문제 발상적인 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뭐 기본 개념으로 다 풀리는 문제라. 근데 막 그런 게 있어. 몇 이하의 약수의 개수를 뭐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직접 다 세는? 근데 그거는 뭐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근성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건 없네. 오늘 숙제가 양이 조금 많아요. 자의가 한 100문제 정도 되고 근데 기본 문제들이라서 그냥 막 대부분 쓱싹 그냥 암산할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문제들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숙제가 또 자의가 한 100문제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얘네들 잘한다고 하니까 시간이랑 1등급 풀릴까요? 했더니 문제 숙제가 몇 문제인가요? 해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뭐 잘못했나 봐.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90문제밖에 안 되던데요? 풀려도 되겠네 하는데 딱 책 다시 펴보니까 일단은 200문제까지 있는 거야. 이상하다. 200문제 잘 보니까 그래서 숫자를 잘못 셌어. 그래가지고 자의 100문제 쎄는 까먹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문제들이 좀 간단한 문제들이라서 딱 수준이랑 반복 수학이랑 차이가 없어. 그래프 준 다음에 정확하게 구하시고 그건 뭐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쓱싹쓱싹 그냥 하는 거니까. 자, 이거 할 차례죠? 자, 얘는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내신에서도 서술형으로도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얘는 빠른 풀이, 서술형 풀이 두 가지 알고 있으면 좋아서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본 세팅은 뭐냐? 따라하세요. 무한대로 발산? 수렴. 하나는 발산하고 하나는 수렴하게 줘요. 자, 그래서 솔루션 1은 서술형 풀이를 줄게요. 이건 기본 서술형 풀이는 치환이에요. 자, 뭘 치환하느냐? 수렴하는 애를 치환해요. 복잡한 애가 수렴한다고 보통 주거든. 간단한 애는 발산하고 복잡한 애는 수렴한다 주면은 이거 치환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쓰냐면 내가 F-G를 H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F-G는 H고
그러면 얘가 h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h가 몇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은 지금 내가 이 대입해가지고 대입 관찰하려고 했는데 f는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g는 몇으로 가는지 아예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f는 무한대로 가는 건 일단 알아. h는 3으로 가는 건 알아. g만 몰라. g를 다 없애버릴 거야. f랑 h를 이용해서 얘를 식을 살짝 변형해서 g는 f-h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식에 있는 g를 f랑 h들로 싹 다 바꿔버리면 f는 무한대로 갈상 h는 3으로 수렴하니까 뭔가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3f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2g인데 g가 f-h였죠? 그럼 2 중에 하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f 플러스 2h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f 플러스 g니까 f에다가 이거 더하면 2f 플러스 if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극한식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죠? 대입 관찰하면 f는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한대 빼기 이거 f로 바꿀까요? 무한대 더하기 이거 몇으로 수렴? 2 곱하기 2h니까 여기 무한대 더하기 여기는 뭐겠어요? 무한대 얘 몇으로 가고 무한대 빼기 3하면 몇이겠어요? 무한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무한대로 발생하는 f로 나눠버려요. 소수량으로 나눠버려요. 나누는 것이 다 보여줘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해서 f로 나누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2 곱하기 f분의 h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분자 풀어주세요. 2 마이너스 f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 대입관처럼 얘가 어디로 갈 거기 때문에 0 무한소니까 0 얘도 어디로 갈 거기 때문에 0에서 몇이다 이렇게 쓰면 상수율이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거를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뭘 하는지는 먼저 얘기해 줄게요. 일단 식 가정이에요. 식 가정. 어떤 극한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어떤 극한식이 있냐면 하나는 지금 발산하고 하나는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발산분의 수렴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F분의 하고 F-G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F분의 F-G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야 F가 무한대였지. F-G는 몇이라 그랬어? 3이라 그랬죠. 그럼 얘 이렇게 분리해주면 1-F분의 이렇게 되죠? 이게 몇이다? 무한대분의 3이니까 조심하세요. 3 아니야? 무한대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지. 얘가 몇이었던 거네? 이렇게 해서 F분의 G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F분의 G를 바로 숫자만 보고 딱 구해. F분의 G가 1이네? 그럼 여기서 F로 다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면 F로 나누면 식 바로 써볼까? 어떻게 될까요? 3-2 한다는 F분의 G 분자는요? 1 플러스 F분의 G F분의 G가 몇이라 그랬지? 1 하면은 여기 빼면 몇 분의? 1분의 더하면 몇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웬만하면 다 암산은 끊을 수 있어요. 암산은 근데 시험 때 굳이 암산 안 해도 되겠죠? 암산이랑 쓰는 거랑 속도 비슷하면 당연히 써야 돼. 계산 실수 확률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쓱싹 하고 빨리 끝낼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식을 가정하는 거야. 얘는 무한대분의 C 꼴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중간고사가 너무 쉬우면 실수싸움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시간 확보가 돼야 어려운 문제를 푸니까 쉬운 거는 쓱싹쓱싹 그냥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소수량 풀이 없이 그냥 쭉쭉 갈 수 있어요. 대학교 내용으로 끌어다 쓰고 남들이 30분 걸리는 거 15분 만에 풀어야 이제 킬러 문제 풀겠죠? 나도 글씨 진짜 못 쓰고 너도 진짜 못 쓴다. 내 이름이 뭐냐? 주연이? 규현이? 너가 나중에 한 문제를 치고요. 한번 써보시고요. 시간 딱.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합성함수 가우스가 포함된 함수를 가우스 함수라고 부를게요. 가우스 함수
구간분할하면 순서대로 함수. 얘는 좀 이제 마이너한 애들인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여기 서술형 풀이가 안 썼을 테니까 지울게요. 서술형 풀이도 할 수 있어야 돼. 혹시나 서술형 나오면 괜히 감정당하면 안 되겠죠? 할 수 있고 빠르게 풀 수 있고. 자, 다음 합성함수의 극한조사는요. 참 이거는 참 얘는 센 상난이도 문제라 그 똑같은 문제가 자이 1등급에 있어서 그 일부분만 떼가지고 마스터 이거 처리할 수 있으면 그냥 다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처리가 힘들어서 못 푸는 거고 그래서 예제를 그냥 넣어버렸고요. 자, 합성함수의 극한조사는 얘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에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 풀이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서술형 풀이는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그게 정석이에요. 속함수를 치환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애매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일단 리미트 x가 1-로 할 때니까 1에서 좌극한을 보려고 했거든? 근데 fx가 아니라 뭐를 보래? x 플러스 1을 보래요. 그러면 속함수를 치환해줘야 돼. 자, 얘를 그럼 t로 치환할게요. 정석부에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자, 리미트 한 다음에 이제 t가 바꿀 거야. x가 1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게 들어갔어. 거기다 1 더하면 뭐보다 조금 작은 게 될까? 1보다 조금 작은 거에 1 더하면 2보다 조금 작은 게 되니까 어디로 갈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에서의 무슨 극한? 좌극한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2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이때겠죠, 이렇게. 그럼 몇에 가까워진다? 2보다 조금 커. 리미트의 최종적인 결과는 가까워진 대상인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잘 알아보세요. 우리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킬러든 뭐 쉬운 문제도 마찬가지야. 뭐 할지 모르겠다? 합성은 했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속함수 무조건 치환이야. 자, 이렇게 치환해놓고 보면은 자,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때 얘는 결과를 바로 써줄 수 있어야 돼. 대입관 차려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럼 차수를 봐야 되지? 몇 차분의 몇 차? 1차분의 1차란 말이지. 그럼 개수비를 수렴할 거잖아. 그럼 몇으로 수렴해요? 3. 근데 주의할 거는 이게 F3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합성함수에서는 이 속함수가 3보다 조금 컸냐 3보다 조금 작았냐에 따라서 지금 3보다 조금 큰 값이냐 작은 값이냐 조금 크냐에 따라서 정확히 3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가까워지는 대상을 그냥 쓰지 마. 최종 결과를 쓰기 전 속함수에서는 3에 가까워진다? 3보다 사실 조금 컸는지 딱 3이었는지 3보다 조금 작은지를 저기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따라서 속함수는 정확한 값을 알아야 한다. 이게 그냥 3에 가까워진다 그럼 3 이게 아니야. 3보다 조금 큰지 조금 작은지 딱 3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 자, 확인해 볼게요. 이게 정확히 딱 3이 되려면 분모 3배한 게 분자로 되잖아요. 3배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그럼 정확히 딱 3이었을 거야. 근데 분자가 그거보다 조금 어때? 그럼 막 이런 거지. 1분의 3.0001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실제로 3보다 조금 어떤 걸까? 큰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얘는 서술형이 없다면 리미트 t가 한 다음에 3보다 사실 조금 어떻다. 자, 이렇게 써야 돼. 3 플러스 이렇게. 3에서 우극한이니까 몇이다라고 쓰면 되겠니? 1 이렇게. 1보다 조금 크지만 최종 결과는 그냥 1 이렇게 쓰면 돼. 만약에 2였다. 그러면 3에서의 뭐를 봐야 되는 거였을까? 좌극한. 실제로 3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좌극한이 3이 되는 거고 약분되는 거 어차피 분수를 안 줬을 테니까 의미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네도 조금 처음에 할 때 많이 까다로운 애 중에 하나야. 자,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건데 연습하고 두개 썼고요. 자,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속함수 치환해가지고 얘를 t로 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2에서의 좌극한이잖아요. 2에서 좌극한이니까 2보다 2에 가까워지는 건 맞거든? 실제로 2보다 조금 어떨 때인 거야? 점이 살짝 위에 있잖아. 이 직전에 있는 점이니까 실제로 2보다 조금 2,2보다는 좀 더 위쪽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얘는 2보다는 y좌표가 사실 좀 어땠다? 크다. 몇 쓰니까 2보다 조금 크구나. 해서 리미트 t가 2 플러스 1대 f
에서의 이제 2에서의 우칸을 구하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지. 이게 조금 이제 까다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2 플러스니까 2에서의 우극하면 3이네요. 이렇게 최종 결과는 4. 아직 쓰지 말고 일단 보세요. 쓰셔야죠. 자, 네 번째. 자, 얘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얘를 t로 생각을 하면 자, 2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이야. 2에서의 우극한은 몇이니? 3이죠. 그대로 봐봐. 2가 2보다 조금 클 때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에서 x가 딱 2일 때보다 조금 오른쪽 점이거든. 이 점 y좌표가 3에 가까우면 딱 3인지 3보다 조금 큰지 조금 작은지 알아야 돼. 얘 오른쪽은 그대로 상수함수 오른쪽은 그대로 되어 있지. 얘 y좌표 3보다 조금 클까? 딱 3일까? 3보다 작을까? 정확히 3이었을 거야. y좌표. 그럼 얘는 함수값이 바뀌어요. 극한이 아니라 그냥 함수값이 되는 거야. 이거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F3이니까 함수값이어서 요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실제로 풀 때는 그냥 근사값으로 대충 풀면 돼. 자, 이런 느낌이야. 이게 실제로 푼다, 객관식이다. 그러면 1 마이너스죠. 1 더했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거 F 한 다음에 U 마이너스 이렇게. 2에서 저항칸은 간단하게 이렇게 쓸 거야. 서술을 이렇게 쓰면 바로 틀리는 거죠. 그냥 귀찮으니까 2에서 저항칸 한 다음에 2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얘 속함수는 3에 수렴하지만 정확히 3인지 3보다 좀 큰지 작은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지? 3보다 좀 어떤 거 확인? 큰 거 확인했죠? 바로 F3 플러스 이렇게 쓰고 3에서 우극한이 1 써주면 됩니다. 객관식 풀 때 이렇게 빠르게 풀고 굳이 귀찮게 이렇게 안 써도 되겠죠? 얘는 뭐라고 쓸까요? 2에서의 좌극한이야. 2에서 좌극한은 2보다 조금 어때요? 크죠? 그럼 내가 F라고 뭐라 쓸까? 속함수가 2보다 조금 크다. 2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이니까 4 이렇게 쓰면 되고 굳이 안 쓰고 바로 안 써도 되긴 하지. 굳이 쓰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정확히 딱 3이니까 이거 뭐야? 진짜 F3이잖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참고로 합성함수 극한조사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2단원에서 합성함수의 연속 나오면은 이 극한을 합성함수 극한을 이용해야 되고 나중에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나오면 합성함수 극한 또 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쓸 수 있어요. 정확히 풀 수 있어야 하고 합성함수 극한은 좀 잘할 수 있어야 킬러급 문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속함수 값은 L 그냥 같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사실 L보다 조금 컸는지 정확히 L이었는지 L보다 조금 작은 값이었는지를 구분해서 속함수 값을 써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너 이거 이해하고 쓴 거지? 받아쓰기 한 거 아니지? 네. 믿으세요? 자, 가우스교가 포함됐을 때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가우스는 서술형으로 푼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곤란해요. 뭐가 곤란하냐면 이제 뒤에 샌드위치 정리라는 우리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풀기가 거지 같아요. 거지 같기 때문에 그걸 진짜 쓰라고 내는 문제는 잘 없고 보통은 그냥 빠르게 쓱싹 하는 게 나아요.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 x가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는 그냥 좌우 극한에 따라서 a보다 조금 클 때랑 조금 작을 때 나눠서 그냥 따로따로 푸세요. 근데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근사값으로 판단이 되는 근사값을 쓰고 아니면 그냥 가우스교 무시하고 풀어버리면 돼요. 무시하는 근거는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로 해보면 무시해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간단히 그냥 할게요. 자, 그럼 봐봐. 이거는 2에서의 무슨 극한? 좌극한. 2보다 조금 실제로 어떤 거야? 그럼 이거 1.999 하면 몇이에요? 1 더하기 대입하면 몇이에요? 2에서 그럼 더하면 몇이에요? 3보다 조금 작은 거겠죠, 이게? 얘는 1.9999, 얘는 딱 1, 2.9999. 근데 3에 한 번씩 가까워지니까 결과는 3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얘는요, 1보다 조금 작은 거야. 거기다 1 뺐어. 뭐보다 조금 작은 게 되겠어? 0보다 조금 작은 거. 이게 헷갈리면은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0, 1. 1보다 조금 작은 거면 1보다 조금 작은 게 이쪽 이렇게 있는 거야. 얘에다가 1을 빼면은 딱 한 칸 그대로 이동하면 0보다 조금 작은 게 되겠죠?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이해하자면 이런 느낌이고. 그럼 얘는 뭐야? 까먹었어. 0보다 조금 작으니까 몇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얘도 봅시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자, 마일보다 조금 작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0.999야? 아니면 마이너스 0.0, 1.0001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제곱하면은 일단 몇에 가깝긴 할 텐데 1에 가깝긴 하겠지. 근데 1보다 조금 큰 값이 나올까 작은 값이 나올까? 큰 값. 여기 1 플러스 1이 나오죠. 1 플러스 1보다 조금 1보다 조금 큰 거기 때문에 가우스에서 이거 진짜 얘기하니? 놓쳤어? 놓쳤어? 1보다 조금 크니까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봐봐. 마이보다 조금 작은 게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자체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제곱하면 몇이 돼야 돼?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직접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4 플러스 2 해서 7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거 조심해줘야겠지? 현재 얘기했니?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인데요. 이 안쪽씩 봐봐. 얘 수렴하면 그냥 바로 수렴하면 끝내버려도 돼요. 근사값으로. 이 몇을 수렴하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안쪽 속함수만 이 가우스 x에다가 유리함수 합성한 거야. 속함수 봤더니 몇으로 수렴? 2로 수렴. 합성함수기 때문에 속함수가 2로 수렴한다? 이보다 조금 큰 건지 딱 2인지 이보다 작은 건지 구분을 하라고 그랬죠? 이보다 조금 어떨까? 작겠지. 왜냐면 딱 2가 되려면 분자가 몇이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죠? 0.99 이런 느낌. 가우스 차는 몇이 될까? 0.9가 아니라 1.99.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무한대가 3하면 몇에 가까워져요? 0 가우스 이게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통유인도 뭐 최고점 비교도 못해 가우스 때문에 이럴 때 그냥 가우스 무시하고 풉니다. 가우스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약분할 수 있겠죠? 몇 분이면? 이것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왜 무시했냐면 우리 샌드위치 정리에서 우리 그 반복사 오늘 다 풀었죠? 클릭 때? 샌드위치 정리 봤죠?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x라는 실수에다가 가우스를 취한 경우에 얘 범위를 딱 우리가 제한시킬 수가 있거든. 얘가 정수였으면 가우스 x랑 x랑 어땠을까? 똑같았겠죠? 근데 정수 뭐 2가 아니라 1.99 좀 부족했다? 그럼 깎여 나갔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x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깎여 나가거든. 정수면 안 깎여 나가요? 정수가 아니다? 무조건 깎여 나가. 얘가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1 뺀 거, 1만큼 깎아내지 않고 0점 몇을 깎아내고 1을 깎아내지 않기 때문에 가우스 안쪽에다 1 뺀 것보다 무조건 커야 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와 보면은 그러면 어디겠어? x분의 3?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의 범위도 얘랑 똑같은 x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여기 1 뺀 x분의 3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클 거야.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x를 세 변을 다 보게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가죠? x가 양수일 때만 봐도 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세 변에다 리미트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얘 이거 통분해서 x분의 하고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나요? 이상하네? 뭐죠? x분의 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좀 보이지? 착각인가? 1을 빼면은 0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만 된다고 그러잖아. 얘는 수렴하거든요. 몇으로 수렴하죠? 2분의 3 얘는 2분의 3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한대로 할 때 얘는 뭔가 좀 식이 얘는 증명이 이걸로 확인이 안 되네. 원면에 확인이 안 되네. 알 수가 없다. 이거는 둘째로는 안 되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해보고 설명할까? 되겠지? 근데 안 되네. 보통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똑같다 해서 푸는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직관적인 해석으로 한번 가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얘 무한대분의 3 이렇게 되면은 부정형이라서 애매한데? 애매한데? 이거 샌드위치 종류 요거는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대로 내가 해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크해놔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가우스를 무시하고 풀어도 결과가 똑같다. 샌드위치를 왜 지네? 계산 실수한 건 없는 것 같아. 일단 이렇게만 일단 써놓읍시다. 얘는 왜 이걸로 안 되지? 써놓네.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같은 경우는요. 얘는 앞에 우리가 극한이 존재할 조건, 수렴 조건이랑 엮여 나와서 공부하기 되게 좋은 문제 같아요. 시험에도 이런 거 종종 나오고. 자, 봅시다. A로 갈 때 뭔가 복잡한 극한식이 있어. 근데 그게 결과가 B다라는 거는 따라서 B로 수렴한다. 또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따라서 극한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A일 때 극한이 B가 되려면 좌극한 거 뭐가 돼야 돼요? B. 우극한 거 뭐가 돼야 돼요? B. 그래서 그 두 가지 식을 따로따로 풀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A보다 조금 크냐 작냐에 따라서 조건이 빠졌네. 정수 A예요. 0이 아닌 정수 A. 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A의 좌극한 우극한에 따라서 A 정수 A보다 조금 크면 그냥 A가 될 거고 A보다 조금 작으면 가우스 값이 뭐가 될 거기 때문에 A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깎아 나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좌극한을 따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 마이너스로 할 때 이렇게 좌극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X가 정수 A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얘는 뭐의 제곱이라고 써야 될까 그러면? A-1에 이렇게 되겠죠. 가우스 X가 A-1이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대입하면 그냥 X 이렇게 써도 되고 A가 되겠죠. 이렇게 분해한 다음에 근데 여기 X부터 써놓을게요. 나중에 대입만 잘해가지고 정리를 해도 돼요. 자, A일 때니까 얘는 2A에 가깝지만 2A보다 사실 조금 어떻기 때문에? 조금 작죠. A보다 좀 작은 걸 구했기 때문에 2A보다 작을 거야. 그럼 2A에다 뭘 빼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대입해서 쓰면 결국에는 A-1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전개해서 바로 정리해도 될까?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돼. 분해하고 2A 마이너스 1 이게 좌극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우극한 더 써볼게.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그럼 A보다 조금 크니까 가우스 X는 그냥 A가 되겠네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A제곱 바로 특정 지어주고 귀찮은 거 쓰죠. 어떻게 될까요? 풀어주세요. A제곱 플러스 A 분해하고 분자는 A보다 조금 크니까 두면 2A보다 조금 커서 소수점 깎여 나가도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약분 되겠네요? 분모분자 A로 나눠주면은 얘는 A가 0이 아닌 2라고 했기 때문에 A로 나눠주면은 A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좌극한은 이거고요. 우극한은 이거예요. 둘이 만약에 닮았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발산한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극한이 뭐로 존재한다 그랬어? 이 B로 수렴한다 그랬죠? 극한이 B로 존재한다 그랬죠? 얘네들 어때야 돼? 둘이 같고 그 값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B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 하면 미지수가 누구밖에 없어? 미지수가 A밖에 없죠? 그럼 풀면 A가 나오겠죠. 미지수 하나 시켜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식 두 개가 나오죠.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2A 마이너스 1이랑 A 플러스 1분의 2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고 그게 같아지면 극한값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부터 풀면 넘기고 넘겨서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정리하게 풀어주세요. 어떻게 되죠?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A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2배 하니까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기분 좋아야 되죠? 소개시키고 넘기면 몇 A? 3A 넘기면 3A 몇이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식 여기에서 A에 1 대입하면 B가 몇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를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는 B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B라는 것도 있지만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한다. 또는 따라하세요. 좌극한이 같다. 같다는 의미 때문에 얘네들이 같다라는 의식이 나오게 된 거죠. 아니 존재한다. 아까 가로수가 찝찝하네.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저부터 설명할게요. 자, 한번 써보시고 좀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그냥 가우스 증명해본 적이 있고 저거 보통 샌드위치가 다 되는데 쟤는 안 되는 거야. 자, 무관분할하면 쓰니까 쓰세요. 이쪽은 지워도 되겠지? 뭘 적용하는 거야? 스케치. 구간분할 함수의 극한은요, 사실 여기서 안 나오는 게 맞기는 해. 왜냐면 여기서 구간분할을 해가지고 함수 줬다. 싹 다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풀라는 의도야, 우리 출제 의도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중간고사 때 연속 배우고 미분계수 배우고 하면은 어차피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계산해서 풀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굳이 그래프를 애들이 그려야 하나? 어차피 중간고사 때 그래프 안 그릴 건데. 해서 그냥 여기다 다 넣어버렸고요. 연속 개념 조금 들어가다가 그려야 하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구간이 나눠 표현이 돼 있을 때 얘네들이 보통 다항함수로 세팅이 될 거야. 왜냐면 출제 의도 자체가 그래프 그려가지고 화살표 따라가서 이렇게 극한을 확인하라는 거니까 보통은 그릴 수 있게 줘요. 그래서 다항으로 줄 거야. 다항함수로 정의된 구간 분할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 따라서 구간의 경계 구간이 딱 나눠지는 지점 얘 A를 우리가 경계값이라고 해요. 경계 또는 경계값. 자, 경계값을 경계는 지금 극한이 존재할 조건, 경계에서 극한이 존재할 조건을 알아보라 라고 하면은 그냥 대입하기 같은 책을 보면 돼요. 이건 연속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연속 조건이랑 똑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자, 지금 설명을 해줄게요. 왜 그렇게 되냐면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이게 경계에서의 좌우 극한이잖아. 얘들이 같으면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얘는요 x가 a보다 조금 어떨 때야? 작을 때 f니까 f1, f2 중에 누구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f1을 써요. 왜냐면 x가 a보다 조금 어떨 때 fx니까 작을 때니까.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1, x랑 똑같은 의미가 되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연속 개념이긴 하지만 알아놓으면 좀 편하다라고 했었어요. 따라하세요. 연속함수는 또는 다항함수는 다 연속함수인 것도 나중에 배우죠. 다항함수는 좌극한 구해라, 우극한 구해라, 함수값 구해라 다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연속에서 다 배우게 될 거야. 미리 알아놓으면 편해요. 그러면 지금 이 f1은 다항함수라고 그랬지? 다항함수의 무슨 극한 거라고 했는데 좌극한 거는 어차피 함수값 구하는 어떻다 그랬지? 똑같으니까 그냥 이게 f1에다가 경계가 a 집어넣으면 어차피 똑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a를 대입했다? 그럼 좌극한을 구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a를 대입했다? 그러면 우극한 구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우극한 또는 함수값이 나오게 될 거야. 우극한 거랑 똑같으니까 둘이 같다. 이거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이 구간분할함수 구간 원래 3개짜리야. 근데 절대값 이용해서 2개를 줄여놓은 거죠. 간단하게 정리도 한번 풀어서 써볼까요? 그럼 이게 마3보다 클 때니까 작을 때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이에 있을 때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머릿속으로는 알겠니? 마이너스 3과 3 사이 뿔마 3펌 여긴 마3, 뿔마 3 바깥쪽 해서 이렇게 됐다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너희가 이렇게 풀었어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가도 되지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때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그래프가 또 끊겼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예를 들면 그래프가 부드럽게 쭉 연결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어느 지점에서는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어차피 한 곳에서 만나서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따라서 연속함수는 극한이 존재한다. 이것도 사실 연속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다항 함수는 무조건 다 모든 지점에서 극한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끊긴 지점이니까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몇 차 함수? 2차. 얘 몇 차? 몇 차? 야 그러면 내가 마상보다 작을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몇 차 함수니까 극한 다 있을 거야. 어차피. 연속을 배우면 당연한 얘기긴 해요. 자, 마3이랑 3 사이 뿔마 3 제외하고 2차이가 어차피 다 존재할 거야. 3보다 클 때 어차피 2차이 다 존재할 거야. 그러면 의심이 되는 거는 어디랑 어디밖에 없어요? 뿔마 3일 때 그 구간에 경계가 되는 지점은 뭐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모르거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A일 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A가 몇이냐 라고 묻는 거는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하지?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을 찾아라. 이거 똑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 X좌표를 찾아라. 그러면 일단 의심이 되는 거는 X가 몇 또는 몇일 때? 3 또는 마이너스 3일 때 원래 막 식과 계산을 해야 되는 거. 그래프 막 다 그려야 돼요. 귀찮으니까 그냥 경계값 대입해보자 이거지. 대입하면 몇 나오니? 6, 9니까 빼면 0. 마3 여기다 똑같이 대입해요. 몇 나오죠? 18 나오니? 여기 0이 안 나오네요? 그럼 좌극, 여기 대입하는 건 좌극한 거에 따른 건 똑같아요. 좌극하는 0, 우극하는 몇이 나와요? 18. 여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A는 마3. 3도 확인해봐야 되죠? 3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입해보면은 3에서의 좌극한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될 거야. 대입하면 몇이죠? 0. 여기 3 대입하면 몇 나오죠? 0. 그러면 3에서는 좌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이니까 극한이 존재하네. 해서 그럼 요거 하나만 딱 써주면 돼요. A는 마3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요. 뭘 써야 될까? 경험으로 써주면 참고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분명히 다항이라는 거고 거의 연속해서 우리가 여기 돼요. 근데 다 그리려면 이 그래프 다 그려서 풀려면 손 넘어. 차이 문제도 가뜩이나 나오는데 대입해서 쓱싹 그냥 하는 게 맞죠. 중간고사 때 나오면 어차피 연속으로 풀 거라서 대입해서 쓱싹 하면 돼요. 수업 보시고요. 마지막 내용은 절대값. 마지막 맞지? 뒤에 또 있어? 제발! 오케이. 이게 마지막이고요. 자, 절대값 같은 경우는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고 우리가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따로 계산.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계산하는데 무조건은 아니야. 언제 따로 계산하냐면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에 따라서 지금 얘는 좌극한만 구하라고 했죠? 그럼 상관없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딱 대입하면 여기가 몇 나와요? 0 나오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조금 작냐 크냐에 따라서 이 부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 일단은 따로따로 잘 구하면 되고 안 바뀌는데? 그러면 그대로 풀어볼게요. 절대값 풀어볼게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여기 이렇게 놓고 식이 절대값 x 플러스 5 이렇게 맞춰봐. 야, 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컸던 조금 작았던 무조건 무슨 보장이야. 무조건 양수 보장이죠. 그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절대값 풀면 되고 0이 되는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절대값이라면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좌극한 따로 보는 게 낫다. 자, 얘는 좌극한인데 한번 볼게요. x가 3보다 조금 작을 때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 절대값 3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3 빼면 양수, 음수. 그러면 절대값 바로 풀어버릴 수 있겠죠? 양수, 음수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마이너스는 리미트하고 x가 3-로 할 때 마이너스하고 x-3하고 분자는 그러면 인수분해하고 생겼죠? 뭐로 인수분해하면 될까요? x-3과 인수분해 통유 인준 2인 하는 거야. 약분 이렇게 계산해버리고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 케이스는
얘 0되니까 직접 확인을 해야 돼. 그거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럼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무조건 하면 돼요. 극한 구해봐라. 극한 조사해라. 무조건 좌우 극한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 자, 이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대요. 그럼 절대값은 1보다 조금 어떤 걸까? 좀 큰 거예요. 그럼 제곱하면 얘 1보다 어때? 그죠? 1보다 큰 거에서 1 뺐으니까 무조건 양수라서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분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x 플러스 1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되고, 우극한 계산해보면은 리미트 x가 마1 플러스로 할 때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0.999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절대값은 1보다 작을 거야. 그러면 제곱하면은 얘도 0.999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무조건 음수라서 마이너스하고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풀어주고 하는 김에 인수분해까지 해주고 똑같이 약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입하면은 아까랑 부호만 반대로 나오겠죠? 그게 몇 분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좌극하는 2분의 1, 우극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극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 갈 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x제곱 플러스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줍니다. 시험에 나왔다면은 보통은 이제 얘의 극한을 조사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극한이 있다면 구하고 없다면 없다고 말해줘라. 이런 의미로 조사해라. 극한 조사, 좌극한, 우극한 살펴서 극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절대값 함수를 잘 처리하면 된다. 뭐? 야 뭐야? 야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아 비밀이야. 몰라도 돼.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숙제 끊고 숙제 체크할게요.